대통령 경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을 작년 7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예. 작년 7월 19일로 가보죠. 7월 19일 날 최혜병이 그 내성천 그 급류에 휘말려서 떠내려간 거고요. 예. 국방부에서는 7월 20일 최종 사망 확정을 내리죠. 예, 의사가 의사가 했죠.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7월 30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변사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 기록과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종섭 장관 등에게 보고하러 가죠. 예, 근데 수사 기록을 가져간 건 아니고 이제 장관용 수사 보고 그 결과 보고서 따로 만들어서. 수사 기록을 가져간 건 아니에요? 네, 수사 기록은 뭐 예. 대가 아마 이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져간다고 볼 수도 없고.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위 간부용으로는 한 요 정도 되는 몇 네. 페이지짜리 요약본. 요약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간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 보고서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장관이 결재했다는 거는 보고서 결재지 수사 기록에 대한 결재는 아니군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이 보고서는 대국민 그날 왜냐하면 언론 브리핑하기로 되어 있었고 예. 또 국회 보고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그렇죠. 다 취소해 버렸어요. 그게 약간 기록에 대한 결재냐,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정정을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수사 그 사건에 대한 결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에 대한 결재. 왜 그러냐면은 이제 원래대로라면 검찰에서도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소를 하겠다, 불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건 기록 앞에다가 이제 결재란 만들어서 기록을 올리거든요. 그럼 이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그렇게 결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사건이면 검찰총장한테도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록이 이렇게 막 방대하기 때문에 대검찰청까지 그 기록을 막 보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검에 보낼 때는 그 요약한 보고서, 정보 보고 같은 것만 보낸단 말이죠. 뭐 근데 그렇게 해서 총장까지 보고가 되고 뭐 오케이 하면은 대검에서 전화로 뭐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건데. 그렇군요. 뭐 이 경우도 박정훈 대령이 한 보고서는 그런 검찰총장한테 검사들이 하던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오마이뉴스 국방부 출입하는 김도균 기자가 쓴 분석 기사에 따르면 사실상 국내 사망 사건 굉장히 최근에도 또 막 몇 차례 났는데 그렇죠. 국내 사망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결재한 사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뭐 사령관 결재도 없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 사안이 됐을까요? 그것이 아마도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때 막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고 이제 이거는 고위직관들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까지 결재를 하면서 그렇죠.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보통 검찰 경찰도 일반적인 사건은 뭐 기존의 전결 결재 라인 보고 뭐 경찰서 과장 뭐 이 정도까지 뭐 조금 하면은 서장이지만은 뉴스 얘기에 대대적으로 나오는 사건이면은 막 이제 경찰청장까지도 보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군내에서 이제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뭐 자살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사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군 수사단에서 자체 종결을 하고 의혹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 경찰로 보내서 수사하도록. 그러니까 2022년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이게 바뀌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박정훈 전 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해서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필요가 있다. 상당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임성근 사단장을 왜 그토록 지금 정황을 보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빼려고 했나라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박정훈 대령이 한 판단은 이게 약간 정부 여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는 포인트인데 제가 좀 반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성근 사단장이 만약에 경찰에서 무혐의 또는 뭐 검찰 법원에서 무죄, 무혐의 무죄가 나오면 박정훈 대령이 한 수사는 무리한 수사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군사법원법에 보면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네.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박 대령이 한 거는 수사 개시 판단입니다. 아, 수사 개시 판단이다. 예, 예. 예. 왜냐하면 범죄 혐의, 그러니까 범죄 의심이 있으면 예.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수사 필요성이 있냐 없냐 그 판단을 박정훈 대령이 한 거예요. 아,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좀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걸 입건을 하는 거죠. 그거를 법률적인 용어로 인지라고 합니다. 범죄 인지. 그렇습니다. 박 대령은 그 범죄 인지를 한 것이고. 그럼 군사법원법은 범죄를 인지하면 그러니까 요런 사건에서 범죄를 인지하면 민간 경찰로 지체 없이 이첩을 해라. 민간 경찰에서 이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 경찰이 수사를 해보고 최소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니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해보고 뭐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으면 이제 검찰로 송치하면 되고 없으면 종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마치 박정훈 대령이 유죄, 임성근 사단장은 유죄다라는 판단을 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전혀 아니죠.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박정훈 대령의 판단은 수사 필요성이 있으니 수사를 개시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수사 개시조차 하지 마. 수사권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외압인 거죠.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도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수사권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돼. 민간 경찰이 군인에 대해서 수사권 없죠. 사실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니라 수사 관할이 없는 거예요. 관할. 수사는 할 수 있죠. 군인이 음주운전하면서 가요. 막 아니 군인이 막 삼겹살 술 먹다가 막 싸워. 그럼 민간 경찰이 지나가다 봤어요. 그거. 안 잡아요? 잡죠. 잡아서 군에 인계하는 거죠. 잡아서 입건하고 군사 경찰로 이첩하는 거죠. 박 대령은 이거를 완전히 딱 거꾸로 한 거죠. 한 거네요. 그러네요. 만약 여기서 민간 경찰한테 보수 언론에 놀리면 야, 너 수사권 없는데 왜 군인을 잡아? 월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수사 권한은 다 있어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누구가 됐든 간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수사에서 인지를 하고 입건했는데 재판권이 없으면 관할이 없으면 관할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관할로 이첩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야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너희 관할이 있는 너희가 계속 수사하세요.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 개시 판단을 해서 이첩하려고 했는데 그 이첩 자체를 못하게 하지 마. 그러고 나서 이걸 이첩했더니 집단 항명 수괴로 했다가 나중엔 항명죄로 지금까지 재판 그리고 구속까지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황당하고 법대로 일을 집행했을 뿐인데 군사경찰의 의무를 다해서 그런데 오히려 지금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